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속보입니다. 국정원은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서 책임을 조선족 협력자에게 떠넘기고 있고 검찰 또한 몰랐다면서 책임을 국정원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인데요. 담당 검사 중 한 명인 이문성 검사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수사 지도관으로 일했던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시절부터 자신이 검토하고 자문했던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아 항소심을 진행해온 셈이어서 자세한 수사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주는 대로 위조 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했을 뿐이라는 검찰의 변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유우성 씨 사건 항소심 공소 유지는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시원 검사는 수사 당시부터, 이문성 검사는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말 각각 이번 사건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1심이 무죄로 결론난 데다 증거 위조 사태까지 터졌지만 모두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승진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항소심 공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서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검증은 해보셨습니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문성 검사의 과거 경력에 의문스러운 점이 드러났습니다. 유씨 재판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국정원 파견 근무를 한 겁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검사는 지난 2011년 8월 국정원에 파견돼 1년 8개월을 근무했으며 지난해 4월 검찰에 복귀하기 전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은 말 그대로 간첩 사건 관련 증거자료나 의견서를 검토하고 검찰 송치 전에 자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이문성 검사는 국정원이 유우성 씨를 수사하던 초기 단계부터 사건 내막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자신의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가 이뤄진 사건의 재판에 투입돼 1심에서 2심까지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공수사 쪽으로 만약에 파견이 나갔다라고 하면 수사의 주체자이고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검사이다 보니까 수사에 관여하고 법률적인 쟁점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 그 자리에서 수사 지휘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실제 이 검사는 유씨 공판에 뒤늦게 투입된 데다 자신의 상관인 이시원 부장검사가 있는데도 의견서 작성과 증인신문을 주도했습니다. 상하관계가 철저한 검찰 조직에서 이례적인 경우라 변호인들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이 검사의 재판 합류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지휘 라인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7, 80년대는 검찰이 국정원에 실제로 할 수 있는 데 불과했죠. 네네. 그 단죄가 수사지도관에 그 검사가 파견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파견 검사 제도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이런 지나치게 유착돼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저는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된 수사지도관이라고 모든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이문성 검사 등은 국정원이 제공한 중국 문서의 증거 능력을 엄정하게 검증하기는커녕 정상 경로로 증거를 입수했다고 재판부를 속이거나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감추기도 했습니다. 이 검사가 국정원 파견 당시 유씨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유씨 공판엔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지난해 항소심 과정에서 국정원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할 당시 이 검사와 후임 수사지도관의 사전 인지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팀은 담당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검찰에 불리한 참고인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국정원의 위조 증거 제출을 예고했던 국정원 정보원 A씨가 특별수사팀에 진술 의사를 전했는데도 수사팀은 오히려 당황해하며 만류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다 하니까 막 안 불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안 불러놔요. 안 부르려고 그러는 거네, 그죠? 안 불러놔요. 가서 진술하겠다고요? 진술하겠다고 해도 안 불러준다고 한다니까요. 제가 중국에서 정보 캐치를 했다. 얘기를 해주겠다 해도 안 불러려 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실 파악이라는 것도 있지만 감추려고 그래 지금. 반면 특별수사팀은 유우성 씨를 지난 10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정상적인 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압적인 태도로 조서 작성을 고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가 증거 위조 피해자인데 간첩 피의자로 다뤘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진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실 조금 약간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문서가 제대로 발급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은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의지, 검사는 수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에게 분명히 얘기는 했지만 그 수사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이른바 셀프 조사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수사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돼 있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루바삐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기소를 유지하는 공소 유지 책임은 검사가 있는 거고 국정원은 그냥 수사만 하는 거지 법률 재판의 책임은 없거든요. 그러면 최종 책임은 검사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최종 책임자로서 자기가 내는 서류는 자기 책임하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신빙성을 안 따져봤다는 건 나는 말이 안 되고. 한편 검찰은 증거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협조자 61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과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도 조만간 사법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